자, 오늘은 여러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하다가 워크아웃 갈아타는 그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뭔가 삼각 채권이 되면 탕감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근데 뭔가 허위 광고가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회생이 유리한가 워크아웃이 유리한가? 원칙적으로는 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되지 않고 이자 감면만 되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원금 탕감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는 개인회생에 원금 탕감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67% 정도 탕감이 되었거든요. 반대로 생활비,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의 측면에서는 워크아웃이 유리하죠. 워크아웃은 변제 기간이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변제기를 길게 가지고 가니까 매달 내는 변제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변제금 조금 내고 나머지 돈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고, 개인회생은 3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1인 생계비가 원칙적으로 154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2인 3인 생계비나 추가 생계비는 변론으로 하고 1인 단순 생계비는 154로 정해져 있으니까 생활비가 약간 빠듯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탕감은 개인회생이 많이 되고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워크아웃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5년도 1년 동안 진행했던 사건의 통계를 내렸거든요. 7번 변제율 보시면 변제율 중위값이 33% 정도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67% 정도 탕감받는 게 중위값이 되겠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삼각 채권이 되기 전에는 탕감이 안 되거나 최대 30% 정도 탕감이 되는데, 삼각 채권으로 바뀌면 최소 20%에서 최대 70% 정도 탕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삼각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 이 채권은 더 이상 회수하기 힘든 채권이구나, 이렇게 손실된 것으로 회계상 처리해버리는 것을 삼각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연체되었다고 무조건 삼각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의 자산이나 소득이나 변제 능력 같은 걸 봐서, 그리고 연체된 기간도 6개월인지 1년인지 2, 3년 정도 오래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삼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하다가 워크아웃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연체되고 90일 있다가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연체되기 90일 전에는 사전 채무조정이나 신속 채무조정을 이용해야 되고, 연체되고 90일 되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듯이 원금 탕감이 안 되거나 원금 탕감이 조금만 됩니다. 근데 이게 90일을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나 카드사가 이 채무자한테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채권을 손실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걸 삼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권이 삼각 채권으로 바뀌게 되면 그게 대체로는 연체되고 1년 정도 이상 됐을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삼각 채권으로 바뀐 뒤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원금 탕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최소 20%에서 최대 70% 정도 탕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탕감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1년 버티고 워크아웃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연체되고 1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월급도 압류되고 통장도 압류되고 모든 것이 압류가 되어버리고 맨날 집에 찾아와서, 직장에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러니까 연체될 때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을 받아서 독촉과 추심, 압류 같은 걸 막은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원금 탕감을 크게 받아보자, 이런 전략을 의미하는 거죠. 단 원금 탕감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인지 또는 연체기간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 아까 보셨지만 대체적으로는 회생 탕감률이 워크아웃 탕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아타지 않는 거죠. 개인회생 했을 때 워크아웃보다 탕감이 더 많이 되니까 굳이 변제를 더 많이 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변제율이 100% 정도 예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중위값이 33% 변제하고 67% 탕감 받는 건데, 그건 중위값이 그렇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변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100% 변제하고 0% 탕감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1년 정도 버티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면 개인회생에선 탕감 안 되는 게 워크아웃으로 넘어와서 20에서 70% 정도 탕감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인회생에서 변제율 100% 정도 예상되는 사람이 회생하고 1년 버티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인데 부양가족이 없다, 미혼이거나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를 의미하죠. 실수령이 500인데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346만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 기타 생계비나 고소득자의 높은 생계비 규정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아무튼 월 346만원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36개월 변제하면 약 1억 2,400만원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채무 금액이 총 변제금보다 약간 더 큰 거야. 1억 3천, 1억 4천 정도. 그러면 변제율이 90%에서 거의 100%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개인회생
가봐야 탕감 받을 게 없으니까 1년 버텨서 삼각 채권 만들고 워크아웃 가서 탕감을 노리는 게 훨씬 낫죠. 다만 1년을 그냥 버틸 수 없으니까 일단 개인회생 가서 1년 버티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거죠. 두 번째는 도박이나 토토 탕진이 많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치 탕진 도박이 1억이야. 그러면 이 1억은 나의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죠.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3년 동안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가 이 청산 가치보다 약간 더 큰 거야. 1억 1000, 1억 20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변제율이 90% 거의 100% 나오겠죠.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 해봤자 탕감을 거의 못 받으니까 개인회생으로 독촉 추심 맞고 1년 버틴 다음에 삼각 채권이 되면 워크아웃에 넘어가서 최소 20에서 최대 70% 정도 탕감을 노릴 수 있는 거죠. 단 이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다소간의 오해나 과장 광고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만 소득이 높거나 탕진 금액이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이 90% 이상 나올 것 같으면 개인회생 신청해서 1년 버티고 워크아웃 가시면 된다. 그러면 삼각 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 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 이게 진실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연체가 될 때쯤 개인회생에서 1년 버티고 이전에 워크아웃 가봐야 탕감이 안 되니까 1년 돼서 삼각 채권으로 변해 있으니까 워크아웃 신청해서 최대 70% 탕감 받겠다. 이런 전략이죠. 자, 첫 번째 오해는 삼각 채권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에서 연체가 1년 되면 채권자 은행이나 카드사는 반드시 채권을 상각하라.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상각할지 말지는 은행 기준에 따라서 은행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똑같은 은행이라도 채무자마다 봐서 나이나 소득이나 자산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니 갚을만 하면 상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도저히 답이 없다 싶으면 상각을 할 거니까 1년 되면 상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각 채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에 갔을 때 채권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70% 탕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각 채권이 된 다음에 채무자가 신보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직업, 연령 이런 것들을 새롭게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채무자가 소득이 높다거나 재산이 좀 있으면 이쪽 은행 채권단들이 모여서 탕감을 70% 해주는 게 아니라 20%만 해주고 아주 조금만 탕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소득이 많다 또는 탕진이 많다 그래서 개인회생하면 변제율 100% 될 것 같다. 나중에 신보기도 알아볼까? 이거는 맞는 말이죠. 개인회생 들어가봤자 변제율이 80%에서 100%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먼저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으로 독촉 추심 막아놓고 1년 정도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워크아웃 문의해가지고 삼각채권으로 탕감 많이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죠. 그러면 갈아타면 무조건 70% 탕감된다는 보장이 있냐? 회생보다 무조건 나은 것이냐?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마다 어떤 조건에서 삼각채권을 해줄지 6개월 만에 해줄지 1년 만에 해줄지 2년 만에 해줄지 기준이 다르고 똑같은 은행이라도 채무자마다 소득하고 재산이 다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몇 월 며칠에 또는 정확히 1년 되면 상각을 해주겠다 이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삼각채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보기에 은행 채권단들이 이 사람 몇 프로 탕감해줄지 협의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소득하고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탕감을 많이 해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탕감을 거의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회생 하다가 갈아타기 여기에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개인회생은 중위값을 볼 때 67% 정도 탕감되고 워크아웃은 탕감이 안 되고 이자만 감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적으로 탕감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훨씬 높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연체되고 1년 정도 지나면 채권이 삼각채권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탕감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최소 20에서 최대 70% 정도 워크아웃에서 탕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개인회생하다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가? 개인회생했을 때 변제율이 100% 나올 것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고소득자, 탕진한 금액이 커서 청산가치 큰 사람. 요런 사람들은 개인회생하면 80% 100% 변제 나올 것 같으니까 회생하다 1년 버티고 워크아웃 갈아타서 70% 탕감을 노릴만하다. 그렇지만 갈아타기에 과장 광고를 걸러내야 된다. 왜냐하면 무조건 삼각채권이 되는 거 아니다. 딱 1년 지나면 무조건 상각해주라. 그런 법은 없다. 은행마다 규정이 다르다. 그리고 상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보기에서 무조건 70% 탕감해주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탕감률도 다르고 탕감이 별로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거는 신보기를 해봐야 안다. 다섯 번째, 채무조정 컨설팅이란 말이 있던데 비용 1000만 원 주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버티는 비용을 달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비용을 내는 건 맞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개인회생 비용을 내는 건 맞지만 버티는 비용을 준다거나 신보기 워크아웃이나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사무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